예, 교재 가지고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표지에서 9장 넘기시면 돼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로 가시면 1편 내용 공부를 합니다. 1편의 목차는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총칙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표현만 총론이고 대다수 용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용어예요. 논리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세 문제 정도는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주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즉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분류는 되게 토지 용어예요. 작년 5월 32일 시험 여기서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토지 건물이라는 게 일반 경제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부합니다.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 및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 양은 맞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위주인 거니까 오늘은 뭐 편하게 들으시면 돼. 다음 주는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용어 위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갈 건데 여러분 교재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써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표현부터 공부합니다. 자, 결론부터 그럼 짚고 가면 부동산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복합이 좀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 표현을 다시 정리하면 종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결론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가면 표 있는데요. 부동산학에서 흔히 세 가지 측면, 3대 측면이라고 하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기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한 칸 내려오시면 두 번째 뭐가 보이고요? 경제적 측면이 보이고 세 번째는 법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기술적이라는 말을 다시 동의어로 쓰면 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될 거니까 물리적, 기술적 측면이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따지면요. 사람의 생김새예요. 외형적인 측면을 우리는 뭐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적이고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 모양새입니다. 지세, 집안, 건물은 이게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구조나 설계 등의 측면을 읽어주겠습니다. 무슨 측면이다?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즉 수익이나 가격 측면을 말하는 거고요. 자, 다시 가격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다? 수요와 공급이다. 그러니까 말을 줄여가지고요. 수급 관계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제적 측면이라고 쓰고 법이라고 나왔으니까요. 민법 공부했으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나 없나요?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공법 공부했으니까 법적인 규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뭐라 한다는 얘기입니까? 법률적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어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시험에다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그럼 따져보러 가요. 지세, 집안, 구조, 설계는 형태가 있지요. 그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형태가 있으니까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가격이나 수익,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는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다. 눈에 보이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두 개는 묶어서 쓸 건 없을 거예요. 세 개 다 나오니까요.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물어본 바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물리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OX.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면 자, 결론부터 불편하니까
구문자 따가지고요. 법 이렇게 경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자주 만날 거니까 법경기 세 측면을 읽을게요. 종합적으로 뭐 하려는 이해야 하려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요. 부동산 매매하고 투자하시고 중개 이런 거 하실 때 특정한 한 가지만 보지 말고요.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방배동에다가 숙소를 잡아 살다가 좀 불편해가지고 종로로 옮겼습니다.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방을 얻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흔히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장소에 나가서. 그래서 방도 확인도 하고 했는데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별로 비싼 것 같지 않고 괜찮고요. 계약 쓸 때 임대차 계약 다 확인했죠. 물건은 다 하자까지 다 확인했더니 이 경제적이나 법률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 방 구조 봤더니 그냥 괜찮다.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 뭐 욕실이 좀 작고 한 게 있는데 나름대로 만족을 한 겁니다. 그 계약서를 쓰고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장 사이드입니다. 벽 쪽이 되다 보니까 겨울 되니까 어깨가 너무 시려워. 움츠려드려요. 자골이나 밑 돌아간 적도 있어요. 이게 전기 판넬로 돼 있더라고요. 전기 보일러가 아니고. 그 제가 생각 안 한 거죠. 저는 뭘 잘못한 겁니까? 기술적 활동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하실 때 이렇게 매매 중개하실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읽으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 혹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정 아파트 가격이요.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랍니다. 그럼 10억 원의 의미를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칠판에 있어요. 이 아파트의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적인 측면이 모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규제에 안 맞고 불법적 이용이라 하면 10억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안에는 이 세 측면이 모두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출발하자마자 공부를 왜 합니까 하면 부동산학이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은 1970년대에 초대 학자가 일본 가서 연구하고 국내 부동산학을 만드는데요. 학문의 기초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주변 학문들 전부 다 끌어옵니다. 베껴오는 거 안 좋게 말하면. 토목학, 건축학이 있겠죠. 경제학, 경영학, 이 법학이 될 겁니다. 이런 학문, 주변 학문을 전부 끌어오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을 종합과학이라고 해요. 이것도 시험에 물어보는 거니까 학문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학 전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 가면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부동산학에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경제적 측면 가지고 본론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주로 이런 걸 시험에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스피스피한 용어가 나와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 같은 말 아니죠. 왼쪽의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다. 시험에 가끔 묻습니다. 복합도 종합이라는 사실 말은 아니고 여기서요. 자,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엄밀히 말하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에이 복잡하니까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다시 땅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요, 매매하거나 감정 평가할 때, 가치를 평가할 때 두 개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두 개를 하나의 물건으로요. 다시 일체의 물건으로 보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해요. 아파트는 앞으로 법률 용어로는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대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묶어서 뭐 한다? 거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단독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1년에 한 번씩 정부나 지자체가 가격을 공시해요. 가격을 공시한단 말은 뭘까요? 얼마라고 알려주겠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입니다라고 가격을 공시했으면 이 10억 가격 안에는 건물 가격은 물론 토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따로따로 하지 않는 겁니다. 뒤에서 볼 건데 일체로 보니까 일괄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복합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 별개의 물건이긴 하나 실제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뭐 할 때 평가할 때 말을 줄일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서 활동을 할 때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다. 빈도는 높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는 거니까 두 개는 동의 아니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뭐 하려는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일체로 보는 것들 하나의 물건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었습니다. 책 확인하겠습니다. 본단이 있고요. 사이드에 조그만 글씨들을 보조단이라고 할 겁니다. 보조단은 먼저 갈게요. 보조단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조그만 글씨 종합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나요? 종합의 동그라미 치고 물어본 바 있고요. 부동산학은 다른 학문의 지원을 받는다. 안 좋게 말하면 베껴왔어요. 그러니까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하단부 내려오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용어 정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인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인데 투자, 중개, 혹은 감정평가 이런 단어에다가 활동을 붙이면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시험에 묻지는 않는데 앞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인간이 하는 활동은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괄호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랑 딱 끊고요. 부동산 아닙니다. 부동산을 특정한 한 가지 측면이 아닌 처음 하는 거니까 법 동그라미 치고 경제적인 경동 괄호 1번입니다. 14페이지 기술적인 기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법경기라고 읽는 겁니다. 법경기의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뭐 하려는 이해 동그라미 그게 핵심 키워드예요. 법경기 세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괄호 2번 밑에 중간에 표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다 시험에 물어봤으니까 지세, 지반, 구조, 설계 등은 무슨 측면이라고 읽어요?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고 가격이나 수익은 경제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는 법률 측면이라고 하죠. 다시 그럼 기술적 측면에 형태가 있으므로 뭐라고 읽고요? 유형적, 지금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경제적 법률이 형태가 없으니까 뭐라고 한다? 무형 측면으로 해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해하려는 사고 원리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하단부에 가셔서 보충해 가시면 복합 부동산이 돼 있죠? 동의 아닌 거니까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 동그라미 치고 일체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로 예시를 확인하면 단독주택, 아파트 등은 이들은 대지 따로, 즉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지도 않고 따로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거래하고 일괄이 무슨 말일까요?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겠단 말이에요. 일괄해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정리, 즉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보고 있지만 끊고요. 실제로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 등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본다 그랬죠. 취급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다. 자주는 안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좀 알고 갈 필요 있겠습니다. 두 가지 개념 정리했고요. 1교시 때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보고 읽을게요. 첫 번째 무슨 개념? 두 번째는 무슨 개념? 세 번째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법률 개념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법률적 개념을 정의하러 갑니다. 법률 개념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광의의 부동산도 있다고 합니다. 자, 협의는 무슨 말일까요? 좁은 의미, 광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여러분 수업 들어봤을 거니까 민법에서 정의를 해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공부했나요? 뭐라고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이게 민법 지문인데요. 개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물어봐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이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뭐다. 정착물을 말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는 단위를 정의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개수를 한 대, 두 대 하죠. 소주는 한 병, 두 병 하죠. 토지도 그럼 단위가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자, 토지는 같은 토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부 다릅니다. 그 토지의 위치, 지세, 집안, 주변 환경이 전부 달라서 같은 토지 없어요. 전부 다른데 그 하나하나의 토지를 앞으로 우리는 일필지라고 합니다. 토지 한 개를 뭐라고 한다고요? 필지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하면 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토지에 집원을 붙인다고 합니다. 뒤에 다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신사동 10번지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 토지,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라고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한다라고 합니다. 혹은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한다라고 해요. 자, 읽을게요.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하고요? 필지라고 쓰고 토지 뭐 붙여가지고요? 지번 붙여서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기, 등록. 그럼 왜 또 해야 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휴대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다. 동산이잖아요. 그럼 그 내 거라고 장부에 기록하십니까? 해본 일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다니면 되죠. 그럼 내 거로 인정을 해줘요.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동사는 내 거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점유 이런 말을 쓰죠. 그렇습니까? 그럼 토지나 주택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용하면 내 거로 인정해줘요? 아니잖아요. 왜? 위치가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세 글자로 뭐라고 쓸 거냐면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부동자세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토지 위치가 뭐 돼 있다? 고정, 이동이 된다, 안 된다. 그럼 내 거라고 표기하는 방법은 장부에 뭐 하겠단 말입니다. 기록하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개론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등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휴대가 안 되니까 공적 장부에 뭐 하겠다? 기록하겠다. 부동성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내용이고. 자, 정착물 보러 갈게요. 그럼 정착물은 뭐예요 하면 그대로 읽을게요. 토지에 뭐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착. 토지에 부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착물은 법률에서 이게 뭡니까? 라고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요것만 따로 끄집어내서 정착물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토지에 뭐 돼 있다? 정착.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하면 토지의 계속적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항구적 같은 말이고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토지로부터 이동이 되지 않은 물건을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정착물입니다. 이 계속적이라는 말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바꿔 말해 볼게요. 계속적 부착 상태가 아니고 이동이 된다 하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여기를 봐고 읽어야 돼. 부착돼 있죠. 정착물입니다. 나무, 시험에 나무라고 안 나오니까 수목 혹은 인목이라고 합니다. 인목은 토지에 정착돼 있죠. 정착물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토지에 부착된 교량, 담장도 어디에 들어간다?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주변에 접하는 공중전화 부스는 아시죠? 정착물일 거 아닐 거예요. 여기를 보고 이게 이동이 되잖아, 이동이. 그럼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컨테이너 박스 정착물일까요? 이동이 되죠. 정착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써보겠습니다.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는 용어인데 여러분, 수목은 나무는 나무인데요. 그럼 가식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식이 뭐예요? 간식이? 가식이 뭐예요? 임시로 옮겨 심기 위해서요.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을 가식 중에 수목이라고 하면 용어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럼 임시니까 이 정의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외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개념에 충실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이 돼 있고 이동이 되지 않으면 물어본다. 정착물인 건데 그게 계속적 상태가 아니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이동이 된다면 정착물에 해당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는 파트였고요. 자, 이 볼게요. 그럼 이제 광의가 나왔으니까 광의는 넓은 의미가 되죠. 당연히 뭘 포함하겠습니까? 협의. 협의의 부동산에다 여기에다가요. 준부동산을 합친 개념이라고. 책 봐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처음 보는 용어 나왔어요. 그럼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꿨으면 의제 부동산이라고 써요.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것을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라고.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진지하게 제가 자동차는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여기 보고 읽어야 돼.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외의 물건은 전부 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민법상 부동산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흉내를 내요. 자동차도 내 거라고 어떻게 해요? 자동차 등록 대장 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을 누구 겁니까? 등기 등록을 해서 토지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흉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준 부동산.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밖에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써보면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니까 공장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속해 있는 건물, 기계, 기구, 설비, 특허권을 모두 모아서요. 장부에 등재하는 걸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이제 시험장에 뭐라고 등장하냐면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라고 합니다. 칠판에 지금 보고 계신 것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닌데 등기 등록해서 부동산처럼 흉내낸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얘들 담보대출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상은 아닙니다면은 부동산에서 흉내낸다고 해서 자 그래서 준부동산이고 그럼 물어볼게요. 준부동산은 이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삼을 필요가 없다. 안 되면 뭐하러 물어보고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얘도 부동산학 연구 대상이 되고요. 감정평가 전부 다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 인간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활동. 그러니까 준부동산 전부 다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용어 정리가 돼야 편할 겁니다.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읽으세요. 법률 개념. 왜 법률 개념입니까? 민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죠. 앞으로 가서 등기 등록 권리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거니까 준부동산들도 전부 다 무슨 개념? 읽어주고요. 법률 개념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협의 광의로 나누는 것도 무슨 개념이라는 얘기입니까? 법률적 개념. 시험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로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무슨 개념? 법률적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준부동산 일부인 공장재단은 법 경기로 구분하면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무슨 개념? 왜 법률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관계의 명시했죠. 등기 등록했죠. 그래서 물어본다.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파트에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쪽 파트에 제법 빈도가 있게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책 봐드릴게요.
15페이지 가셔가지고 괄호 1번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숫자 조항은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줄 부동산을 토지 및 그 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착물이다.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동산이라고 해서 두 개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는 한 단위 두 번째 줄입니다. 개별 토지 동그라미 치고 같은 토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쓰고요? 일필지라고 하고 집은 동그라미 쳐서 신사동 10번지 번호 붙여가지고 내 땅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기한다 혹은 등록한다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정착물의 개념. 토지의 키워드는 계속적이에요. 계속적 항구적으로 부착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법령에 정하는 바가 아니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계속적 부착 상태가 인정이 되고 이동이 되지 않은 것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관계 없으십니다. 넘깁니다. 괄호 2번 가서요. 광의의 부동산 갑니다. 1번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의 준부동산, 동의어 정리하고요. 의제의 부동산을 포함했죠. 합친 개념이 된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준부동산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니은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은 몇 톤 이상 되어 있어요? 20톤 숫자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20톤 이상 임모 끊고요. 거기까지 밑줄 해볼게요. 자동차부터 임모까지 밑줄하세요. 걔들이 등기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산들을 말하는 거고 끝에 가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 두 개는 묶어서 쓸 건 없고 위에 나오니까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뭐라고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다. 그 정의가 기억입니다. 기억은 시험은 종종 나옵니다. 기억 가서 준부동산은 물권 변동이란 말이 보이죠. 아직 용어가 어려우니까 그걸 풀어 읽으면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변동입니다. 즉 권리관계 변동 누구 거냐 그 권리관계 변동을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는 동산이나 끊고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 정의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으로 하는 게 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동차, 항공기 등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은 뭐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디귿으로 가서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끊고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 방법으로 공시해서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준에 취급하는 것이고 다음 주 끝에 이제 밑줄짝 갑시다. 이들은 전부 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도 되고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활동 아래 쓰고 갈게요. 감정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전부 다 진행되면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므로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법률적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경제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이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만나러 갑니다. 결론부터 짚고 가면 부동산을 생산의 관점에서 쓰실 거 없고요. 책에 다 나오니까 소비, 교환, 혹은 분배, 투자.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이 단어의 느낌, 뉘앙스가 법률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인 겁니다. 종류를 필요 없습니다. 자, 구체화의 첫 번째, 부동산은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자본의 개념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 부동산은 생산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는 생산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소비재가 됨과 동시에 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인지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용어 구분하겠습니다. 자산이 뭡니까?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투자 자산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재산이란 얘기입니다. 부동산 여러분이 뭐가 된다? 자산, 재산이. 그러니까 바로 보여져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여러분의 뭐가 된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용어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위험자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게 대비되는 용어 무위험자산도 있어요. 그럼 위험자산이 뭘까요? 그러니까 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원금은 손실 문제가 있는 거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주식, 회사채, 채권, 가상자산, 부동산 다 뭐라고 한다? 위험자산이라고 하고요.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없는데 원금 손실 문제가 적기 때문에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무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확정 수익을 주는 것, 예금, 국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 앞으로 다 알고 가야 되고 부동산은 뭐다? 위험자산인 건데 자산이라는 말은 뭐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자, 주식에 투자하면 아까 제가 뭐 받는다 그랬어요? 배당, 주식이 차익이 있죠. 그러니까 쓰면 주식은 기업의 운영 성과를 배당으로 받게 되고 주식의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배당은 날마다 줍니까? 반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줄까 말까? 그러니까 그럼 주식 얘기고 부동산 투자하면 뭐 받아요? 여러분이 사가지고 임대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하면 뭐가 나와요? 임대료 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또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매각 차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용어를 이제 구분할 거니까 임대료 수입을 시험장에는 임대료라고 안 나와요. 이렇게 바뀝니다. 소득이득으로 바뀌어요. 용어로 구분할게요. 내가 임대했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용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용, 사용이익을 다른 말로 읽으세요. 소득이득이라고 쓰고 그럼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수 있죠. 매매 차익인 건데 그것도 양도 차익이라고 시험에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은 뭐라고 읽으세요? 소득이득, 매각 차익은 자본이득이다. 그럼 표현 다시 정리. 자본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매입한 건 뭐라고 한다? 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동의어는 아니니까요. 자, 자본 갑니다. 자본의 의미는 영문으로 쓰면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위해 쓴 것이고요. 사업의 미천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의 미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인데 불편하니까 중간재라고 표현해요. 한글입니다. 최종 재화를 생산할 때 중간에 투입된 재화를 뭐라고 한다? 중간재. 복잡하니까 되게 기계, 기구, 설비를 중간재라고 써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죠.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단 말입니까? 자본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중간에 택지가 필요하죠. 그 토지는 뭐라고 한다? 자본의 개념이라고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생산 요소. 자, 한 그대로 읽어요. 물건을 생산하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산 요소라고 한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생산의 3대 요소. 토지, 자본, 노동이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기억이 없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제 분필은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공장 구성하는 뭐가 있고 토지 땅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돈도 필요하고 기계 기구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 이걸 묻는 바가 아니고 그럼 얘들을 빌렸으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토지를 빌렸으면 뭐 지불하셔야 됩니까? 건물은 뭐 낸다고요? 임대료.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럼 줄여가지고 앞으로 지대라고 씁니다.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시간에는 앞으로 지료라고 할 거고요. 토지 사용 대가는 뭐라고 한다? 지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토지 빌려 쓴 대가, 사용 대가를 뭐라고 한다? 지대. 그럼 자본을 돈이라고 한정하면 돈을 빌려 쓴 만큼 뭐 넣으셔야 돼? 안 빌려봐서 모르겠다는 표정이시네. 이자. 예. 노동을 빌려 썼다는 얘기는 고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신 뭐 줘야 됩니까? 임금이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중요해요. 다시 그러면 토지 사용 대가는 뭐라고 쓰고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기 소리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이니까요. 나머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노동은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대가를 들이면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하면 이들은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죠. 복잡한 얘기 아니고 자 우리 국내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0.75%입니다. 기준금리가 터키는요 연금리가 16%예요. 그럼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돈은 어디로 가요? 돈 많은 데로 주는 겁니다. 어디로 갈 수 있다 돈은 터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빌린 사람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움직이는 겁니다. 강북 지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강남 지역 일하는 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린다. 강남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능동적이라고 쓰는 거고. 그럼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토지가 분당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강남에서 더 많은 임대료를 준답니다. 그 분당에 땅을 들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토지 위치는 고정돼 있다. 아까 들어봤어요.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동성. 토지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수동적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차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 나머지 것들은 이동이 되긴 하나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토지 양이 넘쳐나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이 돼. 양이 적어요. 그러면 너나 나나 모두 그 토지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 뭐라고 수요라고 하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급등합니다. 급등. 이런 차이를 앞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용어 자체는 정리를 하고 갑니다. 토지 사용 대가를 뭐라고 쓰고 지대,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소비재는 한글이니까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마스크 소비재죠. 커피 소비재, 콜라 소비재. 그러면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물어봅시다. 아침에 그러면 커피를 사서 마시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니죠. 돈 까먹어서 기분 좋아야지. 자, 그러니까 이 기분 좋아라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장에 앞으로 효용이라고 합니다. 생활에 쓰는 용어를 시험에 쓰는 용어를 이제 바꿔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 내일이라도 아침에 커피 사서 마시니까 좋은 향도 있고 아이 기분 좋아라를 뭐라고 한다고요? 효용이 높아진다라 한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는 뭘 위해 행동한다? 효용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커피 콜라를 소비재라고 하지요. 커피 콜라를 자산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은 뭐라고 해요? 자산. 주식 채권을 소비한다고 쓰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돼 있다. 근데 부동산은 요게 짬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주택은 여러분의 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 혹은 또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게 나갑니다. 이제 자 합리적인 소비자는 가격을 지불하고 행동한다 그랬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가격은 프라이스.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소비량을 늘려요, 줄여요?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소비자는 뭘 위해 행동한다고요? 효용을 위해서.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소비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제 부동산 물어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아파트의 소비량을 늘려야 하지요.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장을 나가 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나던가요? 여러분이라면 사 안 사요? 안 사. 왜 안 사요? 더 떨어질 거.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게요. 가격이 하락하면 또 떨어질 거 생각 때문에 안 삽니다. 가만 계시다가 이게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사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뭘 느끼고 있는 거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부동산을 소비재와 동시에 몰아보고 있다. 자산으로 이게 성격이 짬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제 이론을 접목했을 때는 오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시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내려가는 문제가 있고 올라갈 때는
더 오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했으면 그 아파트는 뭐가 된 거예요? 자산이 된 건데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매입한 거 뭐가 된다? 소비재가 된 겁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읽으세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었던 거고 주택은 자산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소비재가 될 수도. 이게 사실은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거예요. 실수요자들은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뉴스에 정부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많이 하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죠. 그럼 실수요자는 그 정책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싼 가격에 구입할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택을 딱 삼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집값 올라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포지션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성격을 좀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소비재 시장도 있고 뭐 또 있다.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품으로 갑니다. 상품의 개념은 쉬워요. 상품은 뭡니까? 그럼 공급자가 돈을 벌수 다닌 거니까 이윤 창출을 위해서 팔아먹는 건 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품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본론에 가면 이런 용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소홀히 할 내용은 아닙니다.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법률적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이란 말이면 종류를 묻는 게 아니고 맞아 그 마무리 할게요. 그 마지막 무슨 개념 해야 됩니까? 법 경기 했잖아요. 이제 기술적입니다. 책 봐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술적이고 물리적 개념을 정리합니다. 빈도는 떨어지고요. 학자들이 편의상 눈에 보이는 부동산의 공간, 눈에 보이는 위치입니다. 혹은 부동산의 자연이나 환경, 암기 필요 없고 편의상 이런 네 가지 개념을 우리는 읽으세요.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 기술적이고 물리적 개념. 그럼 시험을 어떻게 물어봤나요? 자, 해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생산요소, 4번 소비재, 5번 공장재단. 정답. 공장재단은 무슨 개념? 위의 법률 개념? 등기 등록, 권리관계 명시했잖아요. 외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다시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자연. 정답. 이걸 문제라고 내요. 너무 감사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취지를 아셔야 돼요. 경제적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있냐고 묻는 문제다. 그러니까 세 개를 법경기 개념을 섞어놓고 물어봤을 때는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경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를 외워달라 하지 말고 외워서 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의 용어 정리만 하면 암기를 할 게 전혀 없어. 근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그냥 몇 개 외운단 말입니다. 그 외우는 문제가 또 나오겠냐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세요. 제가 했어요. 그 암기해서 가면 이거 언젠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아니에요? 시험에 언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본시험 가면.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공부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용어의 정리, 개념 파악을 잘 하는 게 암기량을 줄여간다 말씀드립니다. 책 확인 들어갑니다. 16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큰 3번 밑에 부동산을 생산, 소비, 교환, 앞으로 그런 용어 익숙하셔야 돼요. 교환, 분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개념을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사이드 가셔가지고 보조단에 1번 중간재는 말이 보입니까? 있나요?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욕망을 충족시키는 최종재인 소비재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재화를 뭐라고 한다? 중간재 쓰고 가세요. 괄호 열고 자본재라고 합니다. 자본재, 기계, 기구 등을 자본재, 중간재라고 합니다. 중간에 투입된 재화를 중간재라고 쓴 것이고 본단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1번 자산은 뭡니까? 다른 말로 재산이라고 썼고요. 부동산을 투자 동그라미 치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투자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임대료 수입은 시험에서 뭐라고 읽고요? 소득이득이라고 용어 앞으로 익숙하셔야 되고 양도 차익, 매각 차익은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 을 목적으로 매입한 건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괄호 2번
자본으로 갑니다. 사업의 미천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 등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중간재로 투입된 택지, 그 토지는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음 줄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매입한 택지, 그 택지는 자산이 아니고 뭐다? 자본이다. 개념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괄호 3번 생산 요소 혹은 생산재라고 씁니다. 재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 현대적 의미로 경영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가볍게 보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가요. 토지 위에 다른 것들은 더 많은 수익, 대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랬죠. 자본 노동은 움직인다. 그렇습니까? 능동적 생산 요소입니다. 끊고 다음 줄에 토지는 부동성이 무슨 말이다? 위치가 고정돼 있다.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수동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생산 요소를 빌렸으면 대가를 지불하지요. 토지 사용 대가는 뭐라고 쓰고요? 지대. 자본의 대가는 이자,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라고 용어들은 잘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괄호 4번 사이드 가셔가지고요. 효용은 세 글자로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용어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단순하게 쓰면 주관적인 만족도 동그라미 치고 아이 좋아라를 뭐라고 한다고요? 효용입니다. 다음 줄에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써볼게요. 주거지 써보세요. 주거지. 주택. 주택은 그러면 쾌적하고 편리해야 만족감이 생기죠. 그 쾌적성을 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주거지는 쾌적성이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효용이 발생한다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본단 들어와서 동그라미 1번 인간의 욕구, 효용을 충족하기 위해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것을 소비재다. 다음 주에 만납니다. 동그라미 3번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재화와 달리 소비재의 성격은 물론 어떤 성격도 있다?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5번 상품 공급자나 생산자가 공급 판매에서 교환 동그라미 치고 그 교환이란 말이 부동산과 현금 바꾼 겁니다. 이제 이런 용어에 앞으로 익숙하셔야 돼. 교환 동의어로 거래란 말입니다.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를 말하는 건데 동그라미 2번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그 택지는 이윤 동그라미 치고요.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그 아파트도 뭐가 된단 말입니까? 상품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듣고 가는 거냐면 합리적인 소비자는 뭘 위해 행동하고 효용을 위해서 생산자는 이윤획동 이거 기본기를 알아야 돼. 다음 주에 문제 써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독특하단 말입니다. 일반 경제적으로 달리 부동산이 이게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야 되죠. 안 산단 말입니다. 그죠? 왜? 더 떨어질 거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시장이 이런 거예요. 수요 공급 작동이라는 게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일반 경제 이론과 부동산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두 번째 줄. 활동의 대상인 형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형이라고 하면 되면 유형 동그라미 치고 측면의 부동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는 거고 단순하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입니다. 암기할 필요 없고 편의상 학자들이 그렇게 공간, 위치, 자연, 환경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 기술적이고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정리를 한 겁니다. 잊어먹어도 관계는 없는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법경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자라는 걸 복합 개념이라고 했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토지금을 어떻게 본다? 하나. 일체로 보는 경우는 복합, 부동산 같은 거 아니고 구분돼야 되고 법, 경기로 구분했습니다만 본론에 가면 요걸로 공부의 경제 개념 얘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토지 한 단위를 뭐라고 쓰고
필지, 그건 알고 가고요. 지번 붙여서 뭐 한다, 장부 기재하는 걸 등기 등록한다고 쓰는 것이고,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도 있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될 수 없다. OX. 아, 이걸 문제라고 내 우리를 뭘로 보고 너무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토지는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소비재는 뭘 위해 행동하고 효용,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다음 주에 활용하기 위한 표현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